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4개월 전에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이유 해가지고 아마 동영상을 올려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또 그것을 보신 분들이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다 라고만 단정 짓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간단하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유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설명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이유, 자, 2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이유 우리 1탄에서 4개월 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신 분들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1탄에서는 계속 많이 강조했었죠. 그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르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어떤 분은 단지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손가락의 핵심적인 요소에 빙점을 찍고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만 단정 지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이유의 예시 중에 많은 가지 중에 하나를 설명드렸던 것이죠. 그런 걸 여러분들은 어느 한 핵심적인 요소의 가지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이유의 핵심적인 요소에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차라리 그런 경우는 그 다음날 될 경우에 다시 또 물고기를 잡아줘야 되겠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낚시하는 법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이 알아서 그 다음 날에는 물고기를 자기가 알아서 잡겠죠. 물고기를 잡는 요령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과 액티브 러닝의 차이점입니다. 액티브 러닝은 쉽게 말하면 낚시하는 법,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닌 것이죠. 자, 이렇듯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각자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이유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해결책을 말하다, 즉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이유를 각각 본인이 찾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두 가지 항목으로 제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롤로그, 메모리 트리 기법. 두 번째는 에필로그, 즉 액티브 러닝의 에필로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프롤로그의 메모리 트리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수험 공부라든지 또는 뭐 입시 공부죠. 그 다음에 뭐 입사 시험이라든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모든 뭐 시험 과목을 공부할 때 이러한 연산 기법 중에 하나인 메모리 트리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공부를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메모리 트리 기법은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해결된 문제를 따라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낼 수 있는 어떠한 기초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메모리 트리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리 트리 기법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뭐 예전에 이런 메모리 트리 기법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이러한 방식을 쓰지 않았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간단하게 이 반영구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액티브 러닝에는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방식이요.
자, 그러나 저는 메모리 트리 기법을 이 액티브 러닝의 하나의 과정 중에, 교육 과정 중에 하나를 집어넣은 거죠. 자, 이 반영구에 집어넣은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반영구에 메모리 트리 기법을 한번 적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이유를 각자 본인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본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1탄에서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이유에 거기서 우리가 강조했던 단어 다르다가 있었죠. 자, 다르다는 바로 나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의 중심, 다른데 그러면 다르다에는 어떤 것들이 다른 것이 반영구 기술에 존재하고 있는가? 자, 이거를 이제 가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 가지를 얼굴의 피부 두께로 한번 볼 수 있고, 두 번째 가지를 우리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우리 1탄에 있었던 손가락의 길이,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 얼굴의 피부의 두께가 다르다. 자, 그 얘기는 얼굴 부위마다 피부의 두께가 다르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리터칭하는 이유, 바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아, 얼굴의 피부가 두께가 다르다는 뜻은 바로 리터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눈썹 시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구 중에 머신을 사용해서 일정한 길이만큼 그 미리수를 맞췄다 하더라도 선을 긋게 되면 어디는 색소가 들어가고 어디는 색소가 덜 들어가는, 잘 들어가는 부분과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리수를, 머신의 기계의 미리수를 정확하게 맞췄다 하더라도 얼굴의 피부의 두께는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색상이 정확하게 다 색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리터칭을 하게 되는 원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기계의 잘못으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론적인 부분, 바로 이 얼굴의 피부의 두께는 다르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간단하게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즉, 리터칭을 하게 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리터칭은 바로 해결점이죠.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이 이러한 이론적 부분도 습득해 두어야 앞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손가락의 길이가 다름으로 인해서 텐션의 강약도 다를 수가 있겠죠. 텐션의 강약이 다르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힘의 조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색소가 제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메모리 트리 기법은 바로 중심어인 다르다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두 가지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수없이 많은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기록해서 만들어진 것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과거의 이론을 통해서 앞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바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해결점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법이 메모리 트리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에만 적용된다고 보셨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듯 메모리 트리 기법에는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나무의 중심, 다르다라는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것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즉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내용들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술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1탄에서 단순히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다고 하는 가지 하나만 보고 판단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거는 다르다는 핵심적인 구문을 통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1탄에서는 반영국 의실이 들지 않는 이유에 다르다를 갖다가 핵심적인 단어로 선택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옛날에 많은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종대왕도 다르다라는 말을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들을 창조해냈죠. 한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글의 서문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는 한글 창제의 원리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라는 어떤 개념을 심었던 거죠. 그러한 개념을 심어줬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문이었죠. 자, 조선의 하늘은 중국의 하늘과 다르다. 즉 계기일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의 계기일식과 한국의 계기일식이 차이가 났던 것이죠. 즉 중국의 여법으로는 조선의 하늘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이렇게 바로 이러한 부분,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의 창조물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것이 지금도 아다시피 여러분들 벌써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찾음으로써 그 기준을 통해서 무엇이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각자 가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해결점으로 완성될 때 바로 새로운 기술이 창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프롤로그에서는 메모리 트리 기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액티브 러닝 에필로그. 자, 이 액티브 러닝 에필로그는 사실 저자의 주장이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자, 반영구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때 또는 뭐 반영구 기술을 향상시키고 또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정보 수집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더라 하는 정보가 아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토대로 되어야만 올바른 중심이 서고 올바른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겠죠. 대부분 분들이 뭐 이런 방식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적 주장에 대한 내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저자분들이 강의를 할 때 항상 기본만을 설명합니다. 자, 그거는 이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된 내용이죠. 누구나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 황금 분할 비율은 공식이 아닙니다. 그건 그림을 그리든 뭐 예를 들면 뭐 성형을 하든 미의 기준을 황금 분할의 기준을 만든 것에서 토대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나가는 것이죠. 미의 기준, 즉 기준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토대로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그 미의 기준점을 토대로, 즉 황금 분할 비율을 설명드렸고, 눈썹을 그릴 때 최소한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의 특성과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적 차이죠. 그 특성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트리 기법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여러분에 맞는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꼭 챙겨 두셔야만 합니다. 공식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때 공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나요? 여러분들의 많은 화가가 다 그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쵸? 여러분들 그림들 보시면 화가별로 다 그림의 기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만의 기법을 개발한 것이죠. 또 자기만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즉 미의 기준이라는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자기만의 기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하셨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용, 최근에 이제 한 내용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죠. 자, 우리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며칠 됐죠?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나이가 들수록 비대칭이 심해진다. 자, 그 얘기는 10년에 0.06mm씩 비대칭이 심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에 0.06mm니까 비대칭이 발생하니까 1년마다 0.006mm만큼 비대칭이 발생하겠죠. 자,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고객이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눈썹 디자인을 해서 어느 정도 비대칭에서 대칭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했다 하더라도 1년마다 0.06mm씩 변한다는 뜻입니다. 비대칭으로. 다시 비대칭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다시 비대칭으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1년마다 0.06mm씩. 이건 평균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건 과학적인 정보죠. 이러한 과학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눈썹 디자인을 하거나 또는 뭐 관리를 하더라도, 고객을 관리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잘 눈썹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는 비대칭에서 어느 정도 대칭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눈썹 디자인을 했다 하더라도 1년 후에 오신 고객분들은 최소한 0.06mm를 이 mm만큼 차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더 차이가 발생할 수도, 비대칭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거나 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객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자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고 합리적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꼭 하나 챙겨두시고, 어떤 분들은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단어는 찾지 않고 가지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렇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변화되면서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판단으로 결론 짓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할 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거 꼭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된 부분만을 여러분들에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학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을 먼저 인지하고 앞으로 새롭고 객관적인 부분에 접근해가는 요령을 익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자들이 이 동영상에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인지해 두시고 또는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반영구 기술이 늘지 않는 원인과 이유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술을 향상시키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